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김담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어디가. 그러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그러게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말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또 직군인지라. 그렇죠. 오늘 조금 탁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취재기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여순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직접 취재를 좀 하셨습니다. 저희도 뉴스브리핑 시간에 간단히 정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여순 사건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재심에서 무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도 그 사례입니다. 그 여순 사건 희생자,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분들이 작년 1월 달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에 형사보상금 소송에서도 이겨가지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한 7억 2천만 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작년 12월에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대리 수령을 했는데 예. 이 대리 수령을 했으면 변호사가 그 보상금을 유족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3명에 대한 형사 보상금이 지금 7억 2천만 원이 네네, 나온 맞습니다. 거고요. 그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이 보상금 7억 2천 원을 대리로 받았으니 예.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래서 지난주에 유족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 냈고 약속한 날짜가 이제 계속 미뤄지면서 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담당했던 변호사가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그렇다고 뭐 잠적을 한 것은 아니고 유족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지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유족들의 연락을 안 받거나 뭐 이제 잠적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유족들이랑 계속해서 연락은 하고 또 지난 7월에는 지급 확약서까지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때 7월 2일인가 4일에 쓴 지급 확약서인데 7월 10일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제 대신에 이제 보상금에서 몇 퍼센트 성공보수 이제 수임료가 있잖아요. 예. 그 몇 퍼센트를 떼고 이거를 7월 10일까지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상금에다가 뭐 손해배상으로 인한 이런 뭐 연이자 6%까지 해가지고 이런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예. 써서 냈는데 그게 이제 지급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내일 주겠다, 뭐 다음 주에 주겠다. 이제 유족들이랑 주고받은 카톡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변호사가 정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내일까지 주겠다, 뭐 언제까지 주겠다. 근데 이 연락이 뭐 수십 차례가 되는 거죠. 유족들이랑 주고받은 연락이. 지치겠네요, 유족들도. 그렇죠. 유족들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이게 내일 되고 모레 되고 또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이게 달이 되고. 4개월 동안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유족들이 많이 지친 상태죠. 그럼 이 7억 2천만 원 중에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유족들에게는? 그런 건 아니고요. 7억 2천만 원 중에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될 게 한 6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조금씩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열었던 지난 11월 10일 날도 1억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하면 한 3억 700만 원 정도가 예. 지급이 됐고 예. 남은 잔액이 2억 좀 넘게 3억 좀 가까이가 예, 남은 예.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부는 조금 뭐 지키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급해 주지는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좀 약속을 미루고 또 새로 약속을 잡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래 보상금 지급 절차가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까? 유족들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가 대리를 수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일단 절차의 간소화, 효율적으로 이제 업무를 본다는 이유에서거든요. 예. 왜냐하면 희생자는 3명이지만 이 3명에 대한 유족들은 직계가족들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희생자 1명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1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몇십 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보상금을 일일이 뭐 이제 20명의 계좌에 넣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네. 변호사가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변호사가 받고 그다음에 수임료를 떼고 또 이제 지급이 되니까
훨씬 더 간소화가 된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보상금을 또 받아서 거기서 또 8%를 또 계산해서 떼고 또 다시 변호사한테 입금해야 되는 뭐 이런 절차상의 번거로워지네요.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족들이 여러 명이 되다 보면 예.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그 소송 문제가 또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아, 그러니까 한 명의 그 희생자에 대한 유족에게 예. 이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그렇죠. 비율로 지급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뭐 나는 아들이고 뭐 나는 뭐 딸인데 이 음. 비용을 뭐 반반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가족 간 합의를 이끌어낼 때에도 변호사가 대리를 맡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업무적으로도 좋고 이제 편하다는 게 있다 보니까 예. 변호사가 대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예.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예. 2016년도에는 여순 사건 유족의 보상금을 또 대리로 수령한 변호사가 주식 투자로 날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또 끊은 과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보상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여기서 그 가족들 있죠. 그 예. 변호사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못 받는 거죠, 유족들이. 네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네요. 단순히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지급 분배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죠. 직접 변호사가 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네.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잠적은 아니고 일단 주겠다고 말은 계속하면 소통을 하면서 일부만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변호사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한 걸로 좀 추정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랑 이제 통화는 한 번 했었고 예. 이제 전화가 안 됐을 때는 문자로 좀 주고 받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통화 한 번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지급해야 될 보상금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3억 원이 조금 넘어요. 예. 근데 이제 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냐, 뭐 차질이 있는 음. 거냐 했을 때 변호사가 지금 사무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수임료를 이제 다른 데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받지를 못하니 이제 유족들한테도 못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받아서 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막기인 건데 유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변호사가 다른 데서 수임료를 받아서 자기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는 거고. 그래서 변호사도 유족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 변호사가 맡은 여순 사건 소송이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과거부터 여순 사건 재심을 조금 맡아왔더라고요. 예. 그 맡아오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최근에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보상금 소송 들어간 사례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20여 건 정도 더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수가. 예.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그 후속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도 한 2억 9천만 원을 못 받은 유족이 있다. 이거 말고 네네네. 이번 이 거 말고. 변호사에 대해서 아하. 여순 유족이 또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컨택하고 있는 중이라 이 부분도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유족들을 두 번 눌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해서 여순 사건 소송에 힘써주시는 다른 변호인들이나 다른 여러 분들에게까지 좀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괜한 오해를 또 받으시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받은 유족들은 이제 다음번 소송 남아있는 유족들이 있잖아요.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그 유족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 찾아가가지고 유족한테 직접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의 그 결과만 집중을 해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이게 무거운 사안인데 이런 네. 일들까지 생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순 사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런 문제에 정부가 좀 개입해서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사실 이건 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제도적인 장치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유족들도 하는 게 이런 보상금 관련 지급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뭐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2016년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추가적인 보완은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취재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